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 직후에 했던 이 인터뷰를 안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저도 몇 번이나 돌려봤었는데, 그런데 이 인터뷰가 해외에 소개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해외 팬분들이 굉장히 감동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는 한국 팬들 대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한국 팬들에게 한 이야기 때문에 더욱더 뭉클했고 사실은 가장 감동적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 직후에 했던 이 인터뷰,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이게 39만 회 조회수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게시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Son is a legend. 손흥민 선수가 레전드인 이유는 not because he won a championship with Spurs, 토트넘과 함께 어떤 대회를 우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he gave his best 10 years to the club without regret. 본인의 가장 최고의 10년을 클럽에게 후회 없이 주었기 때문에 레전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우승하기 이전에도 이미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레전드였습니다. 하지만 자타공인 레전드가 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 본인도 그날만큼은 속 시원하게 나도 레전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승 때문이 맞죠. 하지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레전드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토트넘에게 보였던 10년간의 충성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팬들에게 한 이야기가 또 한국 팬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해외 팬들에게 번역되어서 전달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전문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께 간단히 좀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유로파리그의 우승 소감이 있었죠.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항상 어려운 길을 택하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저의 철학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왜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팀으로 가지 않았냐,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도 하지 못하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철학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것들을 해내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또 우승을 해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 직후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손흥민 선수의 감정이 점점 더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승 직후의 감정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오는데, 손흥민 선수의 감정이 이때 더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감정이 벅차는 게 보여요. 저를 위해 희생해주신 분과 사랑해주시는 분들, 선수들, 고생하는 스태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 감정이 떠올랐다. 손흥민 선수가 점점 더 이제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팀 동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잠깐 인터뷰를 멈추죠. 그러니까 숨을 좀 고르고 뭔가 좀 울음을 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제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비수마가 지켜보고 있었는지 손흥민 선수가 좀 뭔가 감정이 벅차오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비수마가 이제 와가지고 막 장난치는 장면이 화각에 잡히기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1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라 생각했는데 어린 선수들이 다 같이 이겨내고 똘똘 뭉쳐서 정말 큰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 고맙고 못난 주장을 두고 시즌을 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야, 진짜 손흥민 선수의 겸손함이 얼마나,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큰 시즌이었는지도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낸 10년 중에 객관적으로 진짜 가장 힘들었던 시즌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인의 커리어로만 놓고 보면은 첫 번째 시즌, 토트넘에서 적응을 힘들어했던 시즌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팀의 상황까지 전부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이번 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맞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힘을 내주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손흥민 선수의 질주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여기 간다 저기 간다 이야기들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다음 시즌에도 사실 어떤 역사를 쓴다면은 그게 바로 진짜 활용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팬들에게 전할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도 이제 감정이 되게 많이 차오르죠. 그런데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우승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해주는 감정이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진짜 손흥민도 인간이구나. 사실은 뭐 사람이 모두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아주 논리적인 혹은 이상적인 거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를 다음 시즌에 우승해도 손흥민 선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인간적인 인터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튼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해외 팬들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영어로 인터뷰를 할 때는 좀 더 유쾌한 편에 가깝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덤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재밌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이 감정선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자랑스럽고 완벽한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 팬들의 반응이 오히려 격렬했습니다. Why did the message to the Korean fans make me tear up the most? 어떻게 이 한국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나를 가장 눈물 쏟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미안한 거냐? 나는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하다. 손흥민 선수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는 늘 좋아했고 항상 굉장히 큰 존중이 있는데 어떻게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냐. 동상 세워라. 케인이 하지 못한 것을 했는데 사실 케인 동상 케인 동상이 있기는 하죠. 토트넘은 그런 건 아니지만 자, he was also addressing people.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굉장히 친절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해외 팬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선수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서 사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한국의 아이코닉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기대감 그에 따라오는 부담감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유 팬이고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힘든 시즌을 겪으면서 힘들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받아 마땅한 우승 트로피를 받아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맨유 팬의 모습도 보이고요. 누가 손흥민을 안 좋아하냐? 나 일본인인데도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손흥민이 무엇을 위해서 사과해야 되냐? 토트넘 팬으로서 56년을 지냈고 난 모든 걸 다 봤는데 손흥민 선수는 나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클럽의 어떤 위대한 선수들의 어떤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그런 선수다. 손흥민 선수는 나라의 자랑이고 클럽의 자랑이다. True legend. 진짜 전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의 모습도 보이고 손흥민 선수같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싫어한다? 이거는 약간 거울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자아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냐? 캠벨, 셔링홈, 캐릭, 베르바토프, 워커, 모드리치, 베일, 케인 어떤 선수들입니까? 토트넘을 떠나서 우승한 이 사실은 토트넘에서도 전설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좀 팬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던 선수들인데 결국에는 다 팔려서 맨유로 가든 레알 마드리드로 가든 다른 데로 떠나서 우승을 해버린 이런 선수들보다 진짜 토트넘 레전드는 손흥민이다. 머무르고 결국에는 트로피를 따내지 않았냐. 다른 선수들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트로피를 땄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레전더리 스테이터스 이 모든 토트넘의 레전드들 중에 최고의 레전드인 이유가 이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스날 팬이지만 손흥민은 탑 플레이어다. 이건 뭐 거의 뭐 사회 통합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싫어할 수 있냐. 아스날 팬들도 그를 좋아한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팬인데 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다. 그리고 아시아 축구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의 아기를 손흥민이라고 이름 짓는 소니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어떤 남자가 운다면 어떤 사람이 또 운다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강하게 오랫동안 버텼기 때문이다. 진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정말 오래 버텼죠. 10년 버텼습니다. 토트넘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손흥민 팬이다. 인간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선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누가 어떻게 손흥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진짜 눈물이 난다. 케인도 그런 동상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야말로 제대로 동상을 세워줘야 하는 그런 선수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단순히 스포츠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발견하곤 합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대선이 있었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됐지만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이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회 분열이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덕이 아닐까 그리고 성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손흥민인 것 같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덕과 성품은 사실은 토트넘을 사랑하지 않는 팬들도 토트넘을 증오하는 아스날 팬들도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일본 축구 팬들도 손흥민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결국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멋있는 그런 모습들이 통합을 이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의 발언에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에 혹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덕이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어떤 리더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한국인으로서는 유로피언 트로피를 딴 첫 번째 주장이죠. 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 근데 여기가 왠지 그 커리어의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을 엔딩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쉽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했던 인터뷰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시즌이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활약으로 뭔가 우승을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체제 하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고 당연히 토트넘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선수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베스트일 때 그리고 사실은 멱살 캐리하던 때 우승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했다면은 이번에는 사실은 어린 선수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주축으로 많이 뛴 그런 시즌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멀쩡하고 그리고 충분한 선수 보강이 되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진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다음 시즌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응원하게 되고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그게 또 안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그런 환경에서 뛸 수 있는 대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최대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의견을 존중했을 때는 토트넘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그리고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많은 해외 외신 그리고 해외 반응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